예,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최강영 변호사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은 트레바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레바리는 유료 독서 모임이고요. 최근 언론 보도에서 뒤풀이 자리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저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은 저희가 만났던 모임이 그 트레바리라는 독서 모임이고요. 2016년 겨울쯤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16년 겨울에 예. 같은 모임에서 활동을 하게 됐죠. 예. 제가 파트너로 모임을 이제 이끌게 됐을 때 멤버 중에 한 분으로 멤버죠. 이제 원 오브 댐으로. 김 기자님이 제가 파트너로 있는 모임에 참여하셔가지고 한 4개월 정도 같이 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렇게 이제 저희와는 이제 인연이 깊은 트레바리에서 어떤 형법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 언론 보도된 것 중에 하나의 이슈 중에 하나는 트레바리 회사 자체가 법적인 예. 책임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예. 뭐 저희가 트레바리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좋은 감정이죠. 좋은 감정을 좋은 가지고 감정이죠. 예. 있는데 어떤 또 이슈가 되니까 예.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 봐도 무슨 뒤풀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회사 책임이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 요즘에 소셜 관련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소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얘기 차원에서 하는 얘기지 전혀 악감정이 없고, 트레바리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건전하게 책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수의 그 더러운 네.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예. 문제를 일으켰는데, 멤버가 그런 문제를 일으켰으면 트레바리 책임이 없다라는 게 명확하지만, 파트너라고 하는 사실 좀 법적인 지위가 애매한 모임을 도와주는 그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트레바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가 트레바리를 해봤으니까 알지만, 그 모임에는 세 가지 직책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클럽장이라고 마스터, 그 독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클럽장이 없는 독서 모임은 또 파트너가 이끌어가고, 그 외에 이제 일반 모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돈 내고 들어가는 일반 모임원이 있는데, 이제 4개월에 19만 원을 이제 회비 같은 명목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파트너가 되는 경우에는 이 회비가 면제가 되고, 한 달에 소정의 활동비로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명확한 어떤 지시를 받아서 뭐 예. 일 처리를 한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예. 근로계약이나 이런 걸 체결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회사와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파트너가 멤버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트레바리라는 회사 입장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상당히 근데 좀 중간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직원이면은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또 그 직원까지는 또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멤버도 또 아니고, 어쨌건 뭔가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다, 일반적인 회사가 책임이 있냐, 이런 논란 같은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아니 뭐 직원이 아닌데 회사에 어떤 책임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대부분 많이 네. 생각하시고 댓글들도 그렇게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뒤풀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어떻게 회사한테 책임을 묻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면, 먼저 이제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어떤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한데, 먼저 민법에는 이행보조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법 제 39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고용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어떤 사무에 어떤 계약의 이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행보조자가 고의과실로 손해를 지게 했을 때 그 고의과실을 회사의 어떤 책임으로 인정하게 하는 거죠. 대법원 판례는 근데 이행보조자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고용관계에 있어야 이행보조자로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좀 쉽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파트너 같은 경우에도 이행보조자라는 법리를 적용시키면 파트너의 고의과실을 트레바리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민법상의 내용이 있고, 더불어서 예. 민법에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사무에 예. 종사하도록 했는데, 고용한 사람이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끼친 경우에는 고용한 사람이 행한 불법 행위 책임을 이제 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내용인데, 예. 파트너의 경우에도 트레바리의 어떤 지휘 감독 아래서 트레바리가 해야 하는 사무를 대신하게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파트너가 멤버에게 끼친 손해배상 책임을 이제 트레바리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걸 왜 책임지느냐,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법리적으로는 이행보조자 책임으로서 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는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용자 책임으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건데, 또 두 번째 문제는 뒤풀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그 실제 독서 모임 자리가 아니라 독서 모임이 끝난 이후에 뒤풀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걸 예. 트레바리의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제 뒤풀이가 트레바리의 채무 이행 행위 중에 하나인가라는 걸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채무 이행 행위라는 말이 뭔 말이죠? 이제 멤버가 4개월간 19만 원을 내는 건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만 원이든 29만 어떤 서비스 원이든 이용 계약, 내가 당신으로부터 독서 모임이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낸 예. 순간 이제 계약이 체결됐다고 봐야죠. 홈페이지 그렇지. 가입하고 돈을 내는 순간 예. 어떤 그런 독서 모임이란 서비스 그 안에 뒤풀이가 포함되느냐? 포함된다고 보면 이제 트레바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포함되지 네. 않는다라고 보면 트레바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근데 저도 뭐 뒤풀이를 굉장히 뭐 많이 참여했었고 파트너로서도 뭐 뒤풀이 참여 내지는 뭐 주최 뭐 그런 예. 걸 해봤는데 트레바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뒤풀이와 변개를 서비스 내용의 하나로 표기를 하고 있고 또 트레바리가 내세우는 모토는 사람들을 더 친하게 세상을 더 지적이게라는 문구에서 드러나는데 독서 모임과 동시에 어떤 친목 도모도 트레바리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뒤풀이도 예. 트레바리 채무 이행 행위 중에 하나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뒤풀이가 없으면 트레바리 하지 않을 멤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사실 그 멤버 중에 하나고 만약에 독서 모임 그거 하나만 놓고 트레바리 활동을 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풀이도 트레바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트레바리도 그 홈페이지에 광고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뒤풀이를 본인들의 채무 이행 행위로서 홍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도 동시에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으로서 트레바리가 파트너가 멤버에게 행한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여기서 손해배상 책임은 형법상 책임이 아니라 이제 민법상 금전을 이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트레바리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분께서는 그 성추행을 범한 그 파트너에게도 어떤 금전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동시에 이 트레바리한테도 금전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중복해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이제 한쪽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제 전체 채무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근데 트레바리는 형법상의 책임은 없고 다만 이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건 제 판단이니까 뭐 실제 법원으로 갔을 땐 당연히 다르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냥 변호사로서의 저희 판단을 놓고 봤을 땐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댓글에서 지적 사항이 트레바리 측에서는 이런 파트너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방지에 관한 지침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으로 좀 면피는 안 되는 건가요? 갑자기 두꺼운 책을 보시네요. 이제 사용자 책임을 놓고 봤을 때 사용자가 어떤 피용자의 그 행위에 대해서 선임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예, 인정이 예. 되면 이제 면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교육 자체가 결여돼 있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예. 됐는데 유튜브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제 실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예. 있고 다만 뭐 제가 파트너 활동을 하는 2018년도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트레바리 쪽에서 실제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고 파트너를 선발을 할 때 이 부분을 선발 과정상에서 면밀히 살펴서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사실 파트너 선발 과정이 사실 그런 어떤 범죄 경력 조회를 하면서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 파트너 선발할 때도 그런 과정은 없었고 파트너를 선발한다고 해서 어떤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면책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단순히 교육만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트레바리가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럴 순 없죠.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면책이 될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건데 교육이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최강욱 변호사의 입장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너무 편향된 보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창 적자를 겪다가 이제 막 뭐 활동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너무 편향된 보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건? 사실 이제 트레바리라는 게 사적인 모임이 기업화된 걸로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 문제에 있어서 예. 일반 대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느슨한 감시 내지는 법 적용을 받고 있다. 예. 근데 트레바리라는 기업이 점점 커지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격한 법 적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기업화가 됐으니까. 기업화가 됐으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해당 보도 내용은 뭐 특별히 편향돼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트레바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트레바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저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보도 내용이 뭐 편향됐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성장 과정부터 어떤 기업의 도덕성, 뭐 요새 또 ESG 경영이 또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저희가 트레바리에서 좋은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네. 웃으면서 진행을 했지만 피해자분이 겪는 고통은 충분히 이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레바리가 먼저 본인들의 어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먼저 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번에 뭐 이슈에 관해서는 이 소셜 어떤 모임 온라인으로 접촉이 많이 하면서 이런 사고도 일어나고 뭐 다른 일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제 법적으로는 해결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본 거고 여전히 트레바리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바리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잖아요. 예, 그럼 오늘은 온라인 기반 독서 모임 트레바리에서 있었던 일을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다음에도 이렇게 뭔가 논쟁이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한번 또 최강영 변호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